세조는 강한 왕이었지만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얻었고 나라를 얻었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칼을 든 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조는 단순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 세조.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조카 단종을 끌어내립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유배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다시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금성대군, 그리고 이미 제거된 안평대군, 그리고 이름으로 남은 신하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운부, 사육신이라 불린 사람들. 철퇴와 인두가 동원된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단종, 단종, 단종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죽음. 결국 단종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은 충성조차 목숨을 요구하는 시대에 들어섭니다. 마침내 세조는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숨막히는 불안이었습니다. 세조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늘 시험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질문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인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들, 신숙주 한 명에게조차. 세조는 신하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리. 하지만 그 안에는 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세조는 신숙주를 불렀습니다. 팔씨름 한번 해보자. 술에 취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믿을 수 있는가? 신숙주는 응합니다. 결과는 신숙주의 승리.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왕을 이긴 신하.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던 한 사람. 한 명의. 그는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움직입니다. 신숙주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촛대를 치우게 합니다. 집은 어둡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날 세조는 확인합니다. 그 집 불이 켜져 있었는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그 시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권력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는 이 사건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완성합니다. 훗날 그는 예종의 장인, 성종의 장인으로 이어지며 조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시에의 난이허. 궁궐 안에는 또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공신들도 안전하지 않다. 세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한 명의 신숙주조차 가두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세조가 왕좌로 향하던 순간 그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 달리 눈에 띄는 후궁 정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곁은 늘 단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의왕후가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당시 망설이던 그에게 갑옷을 입혀 결단을 이끌었던 사람. 하지만 그녀의 영향은 권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5살 위인 누나 경혜공주의 아이인 미수. 원수의 집안이지만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고 세조가 병마로 무너질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킨 정의왕후. 그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동반자이자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죽고 40일 뒤
세조의 친아들 의경세자가 죽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고.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능을 정할 때 풍수지리관 최양선이 경고했습니다. 이 땅은 장자가 끊기고 맞손자가 죽어나갈 흉지 중의 흉지입니다. 당시 신하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신이라고. 하지만 문종이 죽었고 단종이 죽었고 세조의 장남까지 죽었습니다. 결국 세종의 묘는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미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조의 몸에는 끔찍한 병이 찾아옵니다. 피부질환, 만성질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천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세조는 점점 절로 향합니다. 억불의 나라 조선에서 왕이 부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경을 번역하고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원각사를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세조가 목욕하던 날, 한 동자승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밀어주고 사라집니다. 그 이후 병이 나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문수보살이었다고. 또 다른 이야기. 법당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옷소매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 안에는 자객이 숨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에게 땅을 하사합니다. 이때부터 절에는 묘답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을 피한 왕.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세조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기초를 세웠고 육조직계제를 정비하고 호패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편전은 사라지고 경연은 멈췄으며 비판의 입은 하나씩 닫혀갑니다. 세조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들, 그것은 적의 칼보다도 더 조선의 숨통을 베어버렸습니다. 국가는 강해졌으나 권력은 공신에게 집중됩니다. 공신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도 남의 재산을 빼앗아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담은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세조에게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경세자, 세종의 첫 손자, 모두의 기대를 받던 인물,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세조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강한 왕이었지만 완전히 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라는 속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조가 만든 구조는 그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다음 권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정의왕후. 그녀는 조용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52세의 세조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재주와 덕이 없어 부끄럽기 그지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씁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완성된 안정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한 구조였습니다. 조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옳다면 혹은 결과만 좋다면 옳지 않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무수히 되뇌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조는 개혁군주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공포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비극의 찬탈자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의왕후와 예종입니다.